펩시 병뚜껑 하나가요. 이게 수백만 달러짜리 약속이었다가 어떻게 5명의 목숨까지 앗아간 그런 비극이 됐을까요? 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오늘은 1992년 필리핀을 진짜 뒤흔들었던 펩시의 넘버 피버 프로모션, 그 열광하고 혼란했던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참고한 건 잭딕 필름스 유튜브 영상 기록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단순한 마케팅이 사회적인 재앙 수준까지 갔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당시 필리핀 인구 절반이 참여했다니 시작부터 좀 심상치 않아요? 네, 프로모션 자체는 아주 간단했어요. 매일 저녁에요. TV뉴스에서 당첨 번호를 발표해요. 아, 매일 저녁이요? 네. 그리고 그 번호가 찍힌 병뚜껑 있잖아요. 그걸 가져오면 100만 페소를 주는 거였죠. 100만 페소. 1992년 필리핀에서 그 정도면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단순 상금이 아니라 뭐랄까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필리핀 평균 소득의 몇 배 그 정도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와,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겠어요. 진짜 온 국민이 펩시 마시고 병뚜껑 확인하는 게 완전 일상이 됐겠네요. 그렇죠.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그 간절함이 좀 느껴지죠. 펩시 추산으로 인구 절반, 그러니까 3천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거의 사회 현상이었네요. 맞습니다. 그 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펩시가 프로모션을 5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해요. 아, 인기가 많아서 연장했군요. 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터진 거죠. 어떤 문제요? 원래 펩시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당첨번호를 관리했거든요. 근데 각 당첨번호마다 딱 2개. 네, 단 2개의 병뚜껑만 실제 상금을 받을 수 있게 아주 치밀하게 설계를 했어요. 예산을 통제하려고요. 네네, 2개만? 그런데 이 연장 과정에서 컴퓨터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여러 설이 있지만 아무튼 번호들이 뒤섞이는 문제가 생겼고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1992년 5월 25일 저녁 예정대로 당첨번호가 발표되는데 그게 바로 349였어요. 349. 이 번호가 왜 문제가 된 거죠? 이것도 그럼 2개만 찍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핵심인데요. 349는 원래 당첨금이 없는 번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꽝번호로 분류돼 있었던 거예요. 아, 꽝번호요? 네. 그래서 생산 단계에서 아무 제한 없이 수십만 개, 정확히는 60만 개가 넘는 349 병뚜껑이 그냥 시중에 쪽 깔린 상태였던 거죠. 60만 개요? 세상에. 그럼 발표 딱 나고 나서는 완전 난리가 났겠군요. 그렇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백만장자가 됐다고 믿은 거예요. 막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축제를 벌이고 당첨금 받으려고 펩시 공장이며 사무실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수십만 명의 당첨자가 생긴 거예요. 와, 펩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악몽이었겠네요. 약속대로면 이거 수십억 달러. 당시 펩시 필리핀 연매출의 몇 배를 줘야 할 판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거죠. 어떻게 대응했나요? 펩시 경영진이 긴급 회의를 했겠죠.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컴퓨터 오류였다 라고 발표하면서요. 원래 상금 100만 페소 대신에 병뚜껑 하나당 500페소, 당시 한 18달러 정도? 그 정도만 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죠. 500페소요? 네. 원래 약속했던 금액의 0.05%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어요. 아니, 100만 페소를 꿈꾸던 사람들한테 18달러라니. 이건 실망을 넘어서 완전 배신감 느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일부는 그 돈이라도 받았지만 대부분은 거부하고 정말 격렬하게 분노했죠. 컴퓨터 오류는 그냥 핑계다. 거대 기업이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렇죠. 시위가 벌어지고 펩시는 계속 입장을 고수하고 그러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된 거죠. 결국 그 분노가 폭력으로까지 번졌어요. 펩시 공장에 화염병 던지고 운송트럭 공격하고 이런 과격한 시위가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5분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마케팅 하나가 불러온 참사라고 하기엔 너무 끔찍한 결과네요. 그렇죠. 이후에는 연합 349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델피에로라는 지역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800명이 넘는 당첨자들이 모였고요. 펩시를 상대로 4억 달러 이상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투쟁에 나섰죠. 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나중에 경찰 증언 같은 걸로 펩시가 오히려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몰려고 용병까지 고용해서 폭력을 조장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시위대를 와해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물론 펩시 측은 강력하게 부인했고요. 그렇죠. 펩시는 당연히 부인했겠죠. 이번엔 어떻게 됐나요? 그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분노가 걸린 문제였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민사 형사 소송이 다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필리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펩시한테는 과실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과실이 없다. 네, 펩시가 낸 돈은 벌금 15만 파소,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그 정도 소액 벌금이 전부였죠. 이게 수많은 피해자들한테는 또 다른 상처를 남긴 거예요. 정말 허탈한 결말이네요. 거대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사건 때문에 많은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이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됐고 어떤 분들한테는 펩시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금기어처럼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펩시가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긴 했어요. 근데 뭐 이미 30년 이상 지났고 당시 책임자들은 더 이상 회사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덧붙였죠. 네. 단순한 프로모션 실패, 이걸 넘어서 기업 윤리나 소비자 권리, 그리고 희망이 어떻게 절망과 분노로 바뀌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인 것 같아요. 네. 인기 프로모션이 컴퓨터 오류랑 만나서 대규모 혼란을 낳고 결국엔 폭력, 법정 다툼, 그리고 깊은 상처로 마무리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니 넘버 피버 사건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 위기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마케팅에 가진 예측 불가능한 파급력, 이런 걸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기술적인 오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한테 거대한 희망을 딱 제시했다가 그걸 확 앗아갔을 때 그 파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 그런 기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정말 그러네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껴졌나요? 희망과 기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얽힌 비슷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